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많은 분 계시죠? 우리 김준혁 작가님. 네. 언제나 생각이 많은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독일의 가장 위대한 문인 괴테와 서거 직전까지 공식 일정을 소화한 엘리자베스 2세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뭐예요? 바로 평생 배우고 읽고 일하며 끊임없이 머리를 썼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뇌를 사용하려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요. 멍하게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뇌 건강에 좋다.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저희가 예전부터 뇌는 열심히 써야 된다. 그렇죠. 활동을 시켜줘야 된다. 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화투를 치는 게 좋다. 그쵸. 또 외국어를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뇌 건강을 위해서 꼭 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꼭 뇌 건강 때문이 아니고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오빠들은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 인테리어였어요. 분위기가. 네, 또 직업도 기자다 보니 이제 일주일에 한 2권 정도는 책을 읽고 책을 읽을 때 꼭 그 밑줄을 그어서 네. 한 다음에 그 밑줄 그은 걸 공책에다가 다 필사를 해요. 그게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확실히 메모가 메모 도움이 중요하죠. 됩니다. 메모하면 또 우리 김준혁 네, 작가. 예. 그렇죠. 메모. 네, 제가 뭐 늘 메모하고 모든 것을 메모하고 오늘 이태곤 씨가 했던 나한테 상처 줬던 말 메모하고 별표에 두고 나중에 복수해야지 메모하고 그렇죠. 복수. 늘 생활하러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준혁 작가님 곧 새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태곤 씨 같은 캐릭터를 넣어서 이제 약간 복수하는 그 내용이 있다고 해요. 실명을 쓰면 약간 티나니까 예. 이태권.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첨부하자면 저는 외우는 거. 외우는 암기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끔 천재적일 정도로 놀라울 때가 이제 암기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홈쇼핑에서 제 이름을 따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하는데 매주 이제 제품이 달라지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이거를 A4 용지 막 몇 장 된 거 싹 알아.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게 끝나자마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워요. 시원한 능력이다.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집중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순간 집중력들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잊고 버리고 잊고 버리고. 어쩌면은 뇌를 좋게 이제 글 쓰고 이렇게 책 읽을 때 쓰는 거는 뇌에 도움이 되지만 진짜 저처럼 저도 잡생각이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먼 산을 본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멍 때리기잖아요. 저는 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쉬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멍 때리는 것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분명히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은 그냥 뭐 생각이 막 나요, 이것저것. 이게 멍 때린다는 자체가 이렇게 있으면 진짜로 나 멍 때려야지, 멍 때려야지, 멍 때려야지, 멍 때려야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멍 때리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었어. 시계를 보다가 10분 이내 하고 봤는데 35분이야. 20분 동안 뭘 했는지 기억이 그럴 안 수가 나.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전 자주 그러는데. 진실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뇌 건강에 좋다.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면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러게요.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살 수만은 없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게 이 뇌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렇게 쉬고 있을 때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하고 이렇게 기억을 저장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럼 이제 충분한 휴식을 해야지 이 몸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진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뇌도 적절하게 쉬어야지 제 기능을 이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멍을 때리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오히려 뇌의 피로를 줄이고 이 집중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어려운 사람들, 그죠? 멍을 때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뇌를 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꼭 뭔가 내가 아무 생각을 안 해야 돼. 네네. 진짜 막
멍하게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막 의식적으로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고 그냥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한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창의적인 생각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맞아. 다음 키워드는 가짜입니다. 가짜. 네. 진아 씨가 준비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는 너무 진실하게 살고 있어서 가짜랑 너무 거리가 멀지만 오늘은 진짜 어렵게 가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요즘 우리 엄마가 이상합니다. 즐겨보는 드라마도 집중하지 못하고 좋아하는 반찬이 가득 차려져 있어도 입맛이 없는 건지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드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늘 해오던 집안일에서도 눈에 띄게 실수가 늘었습니다. 우리 엄마 설마 치매인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엄마의 증상을 검색해봤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 치매는 아닌 가짜 치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짜 치매가 있다는 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오, 그러니까 치매처럼 가짜 치매? 보이는 상태가 그냥 가짜 치매라는 거잖아요. 치매는 아닌데 치매처럼 보이는 상태. 근데 치매가 아닌데도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인간의 두뇌는 슈퍼컴퓨터만큼 복잡한 회로로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정말 언변이 뛰어난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도 네. 치매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을 아끼는 사람들 너무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정밀한 검사를 받더니 진짜 치매가 아니라 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분량의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이게 저는 이게 이름 정말 잘 기억하거든요. 사람 이름을. 근데 제가 뭐 스트레스가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뭐 이럴 무렵에 누가 뭘 물어보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든가 그러니까 뇌의 흐름이 안 좋아질 때가 있을 때 그걸 가짜 치매 오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짜 치매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네. 이제 저는 제일 걱정이 뭐냐면 술 많이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인지 기능에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술 많이 마시고 이렇게 통으로 기억이 날아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 이게 반복되면 이제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 확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럼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짜 치매가 있다.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네, 가짜 치매가 있다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치매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짜 치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진짜 다행이야. 치매 아니고 다행이야. 가짜 치매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짜 치매라는 이름이 진짜 신기해요. 실제 병명으로 있는 거예요? 네, 실제 병명으로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가성 치매라고 부르는데요. 가성 치매. 그러니까 실제 치매가 아니라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성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노년기의 우울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우울증이 심한 분들은 기억이 안 난다, 혹은 뭐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치료하면 그 치매와 같은 증상이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네. 우울증 있는 노인들은 치매 위험이 약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머 어떡해. 근데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증상이 치매랑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가성 치매인지 진짜 치매인지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서요. 이게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이 본인의 기억력 저하를 아예 잘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가성 치매 환자는 거꾸로 내가 기억력이 너무 나빠졌다라고 하면서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불편해하고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퇴행성 치매랑 다르게 이런 경우에는 이 원인이 되는 우울증을 치료하면 인지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에 관한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강 히어로 앞으로 보내주신 사연을 만나보는 건강한 참견 코너입니다. 오늘은 유인경 씨가 준비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유인경입니다. 오늘은 사연자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진짜요? 진짜요? 네, 오늘은 저와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이 저희 엄마시고요. 네. 어머니 너무 예쁘시죠? 네. 저희 엄마는 제 눈엔 그랬겠지만 정말 완벽에 가까운 현모양처였어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내조는 물론 자식 교육에도 열정적인 분이었고요. 오빠들 다 명문학교 나왔거든요. 박사도 따고. 저는 막내딸이라서 더 귀여움을 독차지했답니다. 엄마는 제 상담자이자 후원자였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었어요. 내 인생에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남편 사업 실패로 제가 친정 엄마 집에 이제 얹혀 살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엄마가 자꾸만 온 집안을 뒤지는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너무 뒤지시는 거예요. 워낙 총기가 좋았던 분이라서 70이 가까이 되시니까 그런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투까지 어눌해지는 겁니다. 놀란 마음에 그 찾은 병원에서 엄마가 혈관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미 이른이란 나이에 병세도 깊어져서 별다른 치료가 없었고 그렇게 엄마와의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엄마는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셨어요. 일단 거울 속의 자신 모습을 못 알아보시고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셨고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은 집을 나가서 하룻밤 실종이 되시기도 했고요. 대소변도 결국엔 이제 가리지 못하게 되셨고 음식을 씹는 일조차 어려워서 유동식으로 끼니를 대신했어야만 됐어요. 그 멋졌던 엄마가 허물어지고 존엄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와의 그 시간에 감사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막내 딸인 제가 유일하게 그 기간이 엄마를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해마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받는 엄마가 제 곁에 계셨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을 견딘 엄마는 만 7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잊었고 잃었음에도 저한테 고마워, 딸. 고맙다라는 말을 남겨주셨어요. 그 덕분에 긴 간병 시간은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치매 가족을 지키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기억은 잃었어도 우리의 사랑은 분명 느끼고 계신다고 믿어요. 제 표정만 보고도 그러셨거든요.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야, 숙연해지네요.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예. 그 10년 동안 이렇게 어머니 모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그 시간이 굉장히 또 소중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어머니와 추억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24시간 간병하는 게 아니고요. 저 신문사를 다녔거든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 이제 가사 도우미 분이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아니고요. 이게 기본 성격이 변하시는 치매가 아니라 아주 착한 치매셨어요. 그래서 늘 앉아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머니 기저귀 갈아드리고 샤워 시켜드리고 뭐 그거 하는 정도였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장 무너진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병원에 요양병원을 못 모신 건 제가 신문사와 집과 요양병원 세 군데를 돌아다닐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더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엄마 늘 계시던 집에서 늘 보던 저와 제 딸까지 그렇게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절대 효녀가 아니고요. 불효녀예요. 왜요? 아니 결혼했다 저로 돌아왔기 때문에 남편은 또 있었지만 그리고 거기에 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왜? 이런 거 있잖아. 망해서 돌아오다니. 그렇죠. 그리고 이 엄마가 저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오면은 왔냐고 그러고 안아주시고 그것만으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오빠들한테 다 나눠갔던 사랑은 독차지하는 것 같은. 저도 참 부모님 생각하면 더 못해드린 게 아쉽고 또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한데 글쎄요. 돌아가시면서 제일 후회됐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엄마랑 저랑 생크림 케이크를 저 좋아했는데 네. 효도한다고 제가 퇴근길마다 생크림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나눠 먹었어요. 근데 혈관성 치매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한테 최악의 선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뒤져보고 그럴 텐데 정말 지레짐작으로 불효를 했구나 이 생각을 해요. 예. 혼자서 10년을 돌본다는 게 물론 같이 하셨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행동하실까요? 그럼요. 저는 저희 엄마, 제 인생 최초의 축복은 우리 엄마를 엄마로 만났다는 거고요. 마지막 축복은 제 딸을 딸로 가졌는데 세트로 손자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받은 사랑의 100분의 1도 못 보답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병원에 모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이렇게 편안한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모든 게 결과론적일 수밖에 없고 후회가 안 남을 수는 없거든요. 그쵸. 아마 병원에 모셨으면 그때 왜 내가 병원에 모셨을까 아마도, 후회했을 것이고 아마도 맞아요. 모든 거 후회는 남을 텐데 네.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 치매 진단 받기 전에 그 이상 행동 좀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그렇게 뭔가를 찾아주시고 온 집안 서랍을 다 주시고 약간 또 의심도 하시고 여기 통장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하시고 어느 날은 보니까 이렇게 이태리 타월이라 그러죠. 때밀이 수건. 그게 온 가방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분에 좀 꽂히시는 게 있는 것 같고 일본에 이제 친구분들하고 여행을 가셨는데 나중에 여행 가방 열다 보니까 호텔 열쇠를 엄마가 2개나 챙겨 오셨어요. 그런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마 좀 이상해지셨구나. 선생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윤희경 씨 사연을 듣고 혹시 나도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일반적인 치매 환자들의 특징인지도 좀 궁금해요. 네, 유인경 씨가 말씀해 주신 어머니의 행동들이 사실은 참 안타깝게도 치매 환자분들에게 나타나는 좀 전형적인 특징들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면은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이렇게 하나에 딱 꽂히는 반복 행동. 아까 네. 보니까 막 가방에다 막 물건 넣고 하시는 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극심한 이 불안감을 뭔가 이렇게 막 해소하려고 치매 초기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고요. 두 번째 이제 판단력 저하로 인한 인지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은 호텔 열쇠를 내 물건으로 착각해서 갖고 온다든지 마트에서 남의 장바구니를 갖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거 내 거의 소유권도 이게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이 가장 좀 위험한데요. 바로 이제 실종입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진행이 되면 가장 최근의 기억부터 지워지게 되고 이게 점점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만 남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남의 집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고 내 진짜 집, 즉 어린 시절 살던 고향 시절의 집을 가야겠다면서 무작정 이제 밖으로 나가시게 되면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시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탐구 주제인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치매는 환자 본인의, 그러니까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겪는 병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더 두렵기도 하고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그런 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 치매 환자 숫자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게 12분마다 한 명꼴로 발생하는 수준이라고 해요. 진짜 많아. 그러니까 국내 치매 환자는 이미 2022년도에 64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고 5년 새에 거의 한 24.5% 정도가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늘어나다 보면은 20년 후에는요 무려 치매 환자 숫자가 200만 명을 넘어설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서워. 200만 명 중에 한 명이 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대책이 필요하긴 하다. 특히 이제 지금부터.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은 이제 치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흔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만큼 사실 힘든 건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이 힘든데요. 가정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통들을 호소하시는데 실제 치매 환자 가족은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을 간병에 할애하고요. 가족의 46%는 돌봄의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